있습니까? 네. 네, 오늘 국정원 대상으로 정보위원회를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국정원은 일단 첫 번째로 북한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미 그리고 또 한미 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고, 국회의원들의 현안에 대한 질의들은 국내 국정원의 직무라든지 그리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작년 발사에서 실패한 이후에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행 성능 보완 후에 재검증. 천천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 발사는 크게 두 가지 기술적인 목적과 정세적인 면에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작년 4월과 6월에 발사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극초음속 활공체의 비행 성능 보완 후에 재검증 시도를 목적으로 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세 면에서는 작년 말에 천명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의 첫 번째 행보로서 영내 미군 견제 자산을 과시하며 트럼프 진영의 시선을 끌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러시아 파병 북한군의 교전 참여 지역이 크루스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고, 북한군 피해 규모가 사망이 300여 명, 그리고 부상이 2,700여 명으로서 사상자 수가 3,0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한 북한군 전투 영상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는 무의미한 원거리 드론 조준 사격,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방 화력 지원 없는 돌격 전술 등 현대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면은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병사들은 막연하게 입당, 노동당 입당이 되겠죠. 입당 그리고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사실도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의 실시간 공조를 통해서 북한군 2명 생포와 포로 진술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 2명은 정찰 총국 소속의 전투원 2,500명이 파견되었는데, 그때 동시에 동반해서 파병된 것으로 소속이 확인되었고, 두 번째로 북한 당국이 파병 급여에 대한 약속이 없이 영웅으로 우대한다, 대우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의 함구에도 북한 내부의 파병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인 가운데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 그리고 대포밥이라는 자조와 걱정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에, 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로부터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상반된 반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이 파병국 가족의 식량 그리고 생필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이 됩니다. 여기서 당국은 북한 당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작년 말 개최한 8기 11차 당준원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공식화했고, 이를 뒷받침할 인사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외무상으로는 최선희, 국방상 노광철, 총참모장 리영길을 당 정치국 위원회 성진, 보임하는 등 러시아와 북한 관계 공과 차원에서
관련 간부를 전진 배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직책 변동은 없지만 대미, 대남 담화를 수시로 발표하며 김정은 복심 역할을 수행 중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당분간 대러시아 추가 무기 지원 및 파병을 통한 군사, 경제적 반대급부 확보에 매진하면서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방러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북한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고 박선원 간사께서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한 관련 한두 개만 추가하겠습니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가 트럼프 관심 끌기다 하는 점, 김정은이 화상 감시 체계를 통해서 지시하는 모습이 최초로 공개되었다고 하는 점이 새로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예년 수준의 동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회의 결과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에 대해서 보도의 내용과 양이 많이 줄었고 내용도 밋밋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김정은이 지난해에 어떠한 그 정책 성과도 못 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미국과 관련된 보고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서 압승을 했고 공화당이 우위인 의회의 구조를 활용해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외교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충성파로 인선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두 개의 전쟁 종식,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을 종식시키고 대외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중국 견제,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중국 압박에 동참할 것이라는 요청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해왔던 한미, 바이든, 윤석열 정부 사이의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장래가 불확실하다라는 보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만큼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잘 설명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다음 미국과 북한 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트럼프 스스로 과거에 북한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성사를 자신의 제1기의 대표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대화 추진 가능성이 있다. 또 충성파인 그레네를 특임 특사로 임명했고 협상론자인 알렉스 웡을 국가안전보장회 부보좌관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핵동결과 군축과 같은 작은 규모의 협상, 스몰딜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했고, 인권 문제는 트럼프 일기 때처럼 북한 인권 문제는 소극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일방적인 북핵 거래의 소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많은 의원님들의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진 북한군 서로 혹시 제네바 협약상으로 미국에 통화를 해야 하긴 하는데 중국이나 한국으로 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고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보획된 우크라이나 포로들하고 교환을 하는, 상호 포로 교환하는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국정원의 입장에서는 북한군도 우리 헌법적 가치에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포로가 된 북한군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관점에 입각해 있고, 한국으로의
귀환이라고 뭐 기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요청을 오면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의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을 하겠다라고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국정원 측과 우크라이나의 정보기관 사이에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는 두고 봐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양국 정부 모두 국가정보기관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측 정보기관 간의 협의나 협상 내용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의 진행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찰되는 사례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어디서 잡힌 건지 설명.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의 정보니까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우리 쪽에 일방적으로 알려준 사항이니까 그럼 그 정도로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래 앉아서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요. 북한군이 북한군한테 한국어로 신문한 요원이 국정원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 선택하는 좀 사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정보기관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